경마식 보도는 경마 중계하듯 혹시 저기 경마장 가본 적 있어요? 말 구경하는 거? 이렇게 말 달리는 거 보면 엄청 신나. 이렇게 실제로 막 그렇게 돈 걸고 그런 거 하진 않더라도 속은 좀 막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 경마식 보도는 경마 중계를 하듯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 예측을 하는 집중 보도하는 선거 방식의 한 방식이다. 말 되게 안 나오네. 선거 방송의 한 방식입니다. 오늘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여론조사에 따르면 막 이렇게 해서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보는 거지. 경마식 보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 새롭고 재미있는 정보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시청자들도 좋아해. 방송사로서도 매일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는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나와. 경마식 보도는 선거와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장점이 있어. 근데 흥미를 돋우는 데 치중하는 이 방식은 선거의 주요 의제를 도외시하고 정책 얘기가 안 나와. 경쟁 결과에 초점을 맞춰 공정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막 여론조사를 조작하네 마네 막 그런 거는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 선거에 직접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을 줄이려는 조치가 있다. 봤더니 가, 나, 다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죠. 얘네 좀 구분을 좀 할게요. 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 실시는 언제나 가능. 결과의 보도는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금지. 이때까지는 여론조사를 해도 결과를 발표는 못해. 이러한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게 올라간 적이 있어. 이러한 규정 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요거 둘이서 붙어서 헌법재판소 간 적이 있어. 헌법재판소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라 하더라도 선거일에 임박해 보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음 다른 색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은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왜곡 보도 금지,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이를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 금지. 오차 범위가 5%야. 근데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3%야. 오차 범위 이내지. 그런데 3%밖에 안 되는데 누가 1등, 누가 2등 그렇게 얘기하면은 안 돼. 언론단체의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은 또 다른 색깔. 표본 오차를 감안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보도하도록 요구한다.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일 때는 경합 괜찮지만 서열화하거나 1위, 2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처럼 우열을 나타내서 보도할 수는 없다. 오차 범위 이내면 둘이 박빙이에요. 경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야지 누가 이기고 있어요. 얘기하면은 안 돼. 두 번째 문단 됐고 이제 세 번째 문단 다 해갑니다. 경마식 보도로부터 드러난 선거 방송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책 중 하나로 선거 방송 토론회가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색깔 칠해 놓은 건 7번 문제 풀러가는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6번 문제 풀러가는 거예요. 이 토론회를 통해 후보 간 정책과 자질 등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는데 현실적인 이유로 초청 대상자는 한정이 됩니다. 대통령 후보 막 토론회 하는데 많아봐야 5명, 6명이지 진짜 실제 후보 들어가는 막 10명, 20명 다 나오지 않아.
공직선거법의 선거방송 토론회 규정은 5회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1.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2. 언론기관에서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인 후보자 3. 이러한 사람들만 초청 기준으로 제시를 한다. 그래서 후보 20명 중에 5명밖에 해당이 안 돼. 그럼 나머지 5명은 어떻게 할 거야? 별도의 토론회 개최가 가능하고 시간이나 횟수를 다르게 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뒤에 6번부터 20번까지는 어때? 새벽 12시부터 2시간씩 한 번만 하는 거야. 나머지는 저녁 시간대 3시간씩 막 하는데, 이러한 규정이 선거운동의 기회 원칙을 침해하는가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어. 근데 만장일치는 아니었나 봐. 다수 의견은 방송 토론회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할 때 초청 후보자 수가 너무 많으면 제한된 시간 내에 심층적인 토론이 어렵고 심층적인 토론을 위해서 인원 제한한다. 유권자들도 관심이 큰 후보자의 정책 및 자질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하면서 5명으로 제한하는 거 합리적이야. 꼭 5명은 아니야. 반면 소수 의견은 이 규정이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의 기회를 일부 후보자에게 박탈하고 모든 후보자를 동시에 비교하지 못하게 하고 초청 대상 후보자가 토론회에 참여한 후보자와 그렇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3시간짜리 토론회에 못 나오고 새벽 시간 2시간짜리에 나오는 토론자네, 쟤넨 별로일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든대. 이 규정은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인에 대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침해다라고 보았음. 뒤로 넘어가서 7번만 먼저 우선 같이 볼게요. 선거 방송사의 의뢰로 세무 여론조사 기관에서 3차례 실시한 예측 여론조사 결과다. 세 조사 모두 신뢰 수준 95%,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8.8%포인트다. 되게 높네. 1차 선거 15일 전, 2차 선거 10일 전, 선거일 5일 전. 이거는 무조건 발표 못해. 그리고 2차 선거는 6일 전까지니까 한 사흘 정도 여유는 있어. 다음 1차 선거에 오차 범위가 8.8인데 여기에는 10% 차이 나고 여기도 10% 넘게 차이 나죠. 1, 2, 3이 누구예요? 얘기해 줄 수 있어. 근데 2차 조사에선 1%밖에 차이 안 내지. 그러니까 경합입니다. 박빙이에요. 얘기해 줄 수는 있는데 누가 1등 누가 2등이라고 말 못해. 3차에서는 이거는 더 말 못하지. 그리고 애초에 발표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1번 1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14일 전에 아무 의미 없어. 6일 전만 아니면 되니까 A 후보 10%포인트 이상의 차이로 B와 C에게 우세라고 보도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 나 다의 어느 것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맞아. 2차 결과를 9일 전에 A 후보는 B 후보에게 조금 앞서고 C 후보는 3위, 지금 1, 2, 3위 뭐 했어? 우열을 나누는 보도를 했지. 우열을 나누고 있어. 나에는 위배되지만 그렇죠. 다에도 위배됩니다. 이렇게. 오차 범위 이내면 문제가 돼. 나 다 모두. 그래서 2번 틀려. 3번 3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4일 전에 A 후보 오차 범위 내에서 1이라고 보도하는 건 일단 4일 전이니까 가에 위배되는 건 맞죠? 다음 오차 범위 이내인데 우열을 가린다? 가, 나, 다 모두 위배됩니다. 맞는 얘기야.
1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14일 전에 A 1위, B 2위, C 3위라고 보도하는 건 오차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나에 위배되지 않고 그렇지. 2차 조사 결과를 9일 전에 같은 보도로 같은 표현을 쓴다. 우열 보도를 한다. 2차 그런데 오차 범위 이내죠. 다에 위배됩니다. 나쁘지 않아. 나에도 위배됩니다. 그러니까 4번 괜찮아. 5번 2차 조사의 결과를 9일 전 B 후보 A와 오차 범위 내 경합이라고 하는 건 괜찮아. 3차 조사 결과를 4일 전에 보도하는 건 이미 위반이야. 가에 의해서. 맞는 얘기. 틀린 건 2번. 1, 2, 3번이란다. 4, 5, 6번 세 문제 역시 3분 드릴 거예요. 시작! 기억, 경마식 보도에 대한 설명. 적절한 것. 후반기에 비해 전반기에 더 많다. 거짓말. 어디 있어? 여기.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 그랬죠? 1번 탈락. 2번 시청자와 방송사의 상반된 이해관계? 아니요. 시청자들도 재미있어 하고 방송사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어. 3번 당선자 예측과 관련된 정보의 전파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아니요. 얘네들 뭐 하는데? 여기야.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 예측에 집중 보도하는 거니까 예측에 관련된 정보 전파에 초점을 맞추지. 4번 선거의 핵심 의제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을 다룬 보도를 중시한다? 거짓말. 선거의 주요 의제를 도외시한다. 그랬죠. 정답 맞는 건 5번. 정치에 관심이 없던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도록 북돋는다. 여기. 선거 참여나 정치 참여를 독려합니다. 그러니까 5번 맞는 얘기지. 5번 문제도 OX죠. 이건 틀리면 안 돼요. 맞춰주는 문제지.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찾으러 갑시다. 5의 1번.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 여기. 선거일에 임박해 보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5의 1번 오케이. 5의 2번.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도 선거 방송의 초청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 추천을 받지 못해도 여기 3번에 해당되는 거겠네요. 여론조사 평균 5% 이상인 후보자 등이 초청이 됩니다. 3번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지 문제 아니야. 여기에선 누구냐면 여기지. 규정과 언론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이거인 거지. 국민의 얘가 싸우는 거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싸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3번 틀리지. 1대2로 싸우고 있는 건데 얘네 둘이 싸우고 있다고 얘기한 거니까 틀린 말이야. 그래서 일단 정답은 3번. 4번. 선거일에 당선인 예측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투표 마감 이후에는 보도할 수가 있다. 보도할 수 있어요. 왜? 언제까지 금지인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금지니까. 근데 누가 이런 여론조사를 발표해? 다 출구조사 발표하지. 바보지 이거. 4번 틀려. 4번 맞는 얘기. 5번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의 기회가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디에? 여기에. 공직선거법의 토론의 규정은 쭉쭉쭉 몇 명을 차별합니다.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을 침해하는지 그러한 얘기가 있어. 그래서 정답은 3번.
6번 문제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맞는 이야기 정답은 몇 번? 2번. 주요 후보자의 정책이 가진 치명적 허점을 지적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유명해진 정치 신인이 선거 방송에 초청되지 못했다? 그러면 A의 입장, 몇 명만 골라서 하겠다. 그 입장은 약화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2번 됐을까요? 잠시 정치.